건강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유아doctor의 윤강준, 김유진입니다. 네, 유진 씨, 네. 속이 편해 인생이 즐겁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저는 정말 공감하는 얘기인데요. 얼마 전에 위염 때문에 고생을 했잖아요. 네. 속이 쓰리고 답답하니까 짜증도 나고 힘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의하면 한국인 9명 중 1명은 위염에 시달리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위염 발생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해 속을 편안히 다스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은 소화기내과 전문의 오수혁 원장과 함께 한국인을 괴롭히는 질환 위염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인의 속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위장질환 위암. 우리나라 사람 9명 중 1명은 심각한 소화불량과 속쓰림을 호소하며 위장질환에 고통받고 있다. 불규칙한 식사 습관과 인스턴트, 짠 음식 위주의 식단, 스트레스가 주 원인이라는데 짠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은 이 고농도의 소금이 위점막에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위염을 일으키게 되고 우리를 괴롭히는 위장 질환 위암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위암의 모든 것에 대해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우리나라 성인이라면 누구나 다 위염, 속쓰림을 한 번쯤 겪어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뭐 급성이 있고 만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네. 자세하게 급성위염과 만성위염 어떤 증상이 있고 차이가 있습니까? 네, 그 위염은 말 그대로 위점막에 염증이 있습니다. 급성위염은 위점막의 급성위염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원인으로는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 진균 또는 기생충 같은 게 있겠고요. 술, 담배 같은 여러 가지 약재가 있겠는데 세균 중에는 요즘에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 헬리코박터균도 여기에 속합니다. 네. 또 만성은 말 그대로 만성 질환은 급성 질환이 약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우리가 만성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도 그 위점막에 만성 염증이 생긴 것을 말하는데 대개 연령이 많아질수록 만성 위축성 위염의 빈도도 증가됩니다. 그 원인으로는 급성에서 나왔던 우리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외에 알코올, 흡연 또는 담즙의 역류, 수술 후 불완전한 회복 이외에 우리가 커피나 우리가 조미료, 흡연 이런 여러 가지 약재가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주변에 보면은 갑자기 복통을 일으켜서 병원을 찾는 분들이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급성 위염 진단을 받으시더라고요. 네. 이 급성 위염의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위점막 출혈의 증상은 급격한 것부터 만성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경미한 출혈은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고 출혈이 심한 경우는 극심한 복통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일반적인 미란성 위염, 미란성이라는 건 긁어 부스러졌다는 뜻인데 위점막에 약간의 미란성 위염 정도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흔하지 않지만 우리가 심화부나 상복부 동통 또는 구역질, 구토 또는 가스가천같이 배가 더부룩한 경우 이런 게 있고 신체 검사상 특별 급성 출혈성 위염은 보통 정상이지만 우리가 심한 경우에는 상복부 압통이나 또는 빈맥, 저혈압 또는 창백한 얼굴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원장님 그러면 이제 급성 위염에 대해서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그 만성 위염도 증상이 비슷할 것 같은데 예.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만성 위염은 급성 위염과는 달리 상당히 오래된 위염을 말씀드리죠. 그래서 증상도 따라서 다양합니다. 그 만성적인 소화불량이나 속쓰림, 그리고 그 명치 부근의 통증이나 또는 속이 미식거리는 증상, 네. 또는 토할 것 같은 또는 오심, 구토 이런 것이 있고요. 또 사람에 따라서는 신트림이나 속이 부글거리는 것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아주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질병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위염하면은 헬리코박터균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이게 또 정확히 어떤 균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헬리코박터균은 학명으로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고 합니다. 네. 이것은 그 위암 발생의 주요 인자로서 WHO에서 규정한 제1급 발암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어 있으며 네. 이것은 위점막에 기생하는 그람 염색에는 염색이 되지 않고 그 균체가 막대기처럼 길쭉하면서 꼬리가 아주 동그랗게 말려있는 그람 음성 강균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여러 역학조사에서 이 균이 감염돼 있는 사람은 감염돼 있지 않은 사람보다도 2배 이상의 위암의 발생률이 높다는 보고도 있고요. 또 일본과 대만의 전향적인 보고에 따르면은 이 헬리코박터균이 감염돼 있으면 위암이 생긴다. 네. 그렇지 않으면 위암이 생기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우리가 12장 궤양 환자의 90에서 95%, 위궤양 환자에서 60 내지 80%가 이 균에 감염되어 있는데요. 헬리코박터균을 제균해서 없애주면 위궤양이 낫는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네, 원장님 그 위험의 주범이 뭐 균이다, 헬리코박터라고 말씀하시는데 균이라고 말씀드리니까 어떤 위생 상태가 불良하기 때문에 이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우리 몸에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위로 침입됩니까? 예, 굉장히 그 실질적인 말씀이신데요. 명확한 전파 경로는 충분히 파악되지 않지만 여태까지 약 3가지로 구분합니다. 입에서 입으로, 입에서 대변으로, 또는 우리가 위에서 입으로 될 수 있는데 대개 우리가 헬리코박터균이 있는 사람의 자녀자나 배우자에서 월등히 높은 것이 입에서 입으로 감염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할머님이 손자한테 오징어를 갖다가 잘게 씹어서 주는데 할머님이 예를 들어서 감염자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염되는 경우 대표적인 거고요. 네. 어느 역학조에서 어느 마을에 헬리코박터균 환자가 많다. 봤더니 울물이 감염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입에서 대변. 그 다음에 우리가 과거 30년 전에는 헬리코박터균 감염된 환자를 내시경 검사하면 그 내시경 때문에 오히려 그 내시경이 불규칙한 세척에 의해서 옮겨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성 감염이죠. 네. 이러한 3가지로 제가 대변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요즘에는 세척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위험과 위험을 부르는 헬리코박터균 예방을 위해서 물은 반드시 끓여 드시고 가족 사이의 감염 확률이 높다고 하니 보균자라면 꼭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혹자는 위험을 생활습관병이라고도 하는데요. 어떤 습관들이 위험을 부르는지 다양한 상황들을 화면으로 담아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어쩜 사람이 그래? 무슨 잠을 12시간씩이나 자나? 겨울잠 자는 곰이야? 곰도 이렇게는 안 자겠다. 뭐야, 또 나만 두고 다 나간 거야? 하여튼 우리 식구들은 나한테 신경을 안 쓴다니까. 삐칠 걸 갖고 삐쳐라. 깨워도 안 일어난 사람이 누군데? 아, 배고파. 다 큰 처자가 배고프면 아무거나 찾아 먹으면 되지. 뭐가 문제래? 뭐 먹지? 뭐가 있으려나? 아니, 먹을 게 얼마나 많길래 저리도 고민이실까? 밥에 김치 한 가지면 한 끼 뚝딱이겠구만. 아, 귀찮아. 그냥 시켜 먹어야겠다. 에헤이, 저런. 그 이왕이면 밥 시켜. 난 설렁탕, 깍두기 많이. 여기 닥터 아파트 102호인데요. 불고기 버거 하나, 새우 버거 하나, 프렌치 후라이랑 너겟도 4개 갖다 주세요. 콜라는 큰 걸로요. 네. 난 방금 누구랑 얘기한 거니? 왜? 밥을 기대한 내가 바보지? 촌스럽게 왜 이래 정말. 간편하지? 빠르지? 맛있지? 패스트푸드만큼 좋은 게 어딨어. 간편하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핑계로 인스턴트 음식을 즐겨 먹는다. 으휴, 동생만 아니면 딱 갖다 버리겠구만. 뭐야, 옷도 그대로네. 또 아침 다 돼서 들어오셨군. 이놈의 기집애, 너 진짜 이럴래? 아, 왜? 술도 더 있게 죽겠는데. 다 큰 기집애가 말이야. 세상 무서운 줄도 모르고. 너 언제 들어왔어? 글쎄, 한 5차까지 갔으니까 3시쯤 들어왔나? 잘한다. 너 이틀 전에도 회식 아니었어? 그게 왜? 그럼 오빠가 회식 대신 가주던가. 그렇다고 어째 맨날 술이냐. 저기 말이다, 동생아. 이 오빠가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젊다고 막 마시다가 한 방에 훅 간다. 알았어. 잔소리 좀 이따 들을 테니까 나 꿀물 좀 타주면 안 될까? 속쓰려 죽을 것 같아. 해가 떠도 술, 달이 떠도 술. 하루가 멀다 하고 음주 생활을 한다. 정말 더러워 죽겠네. 야, 너 독립해라. 감기 때문에 죽겠네. 맨날 술에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니 감기가 안 오고 백이냐? 이번 감기는 왜 이렇게 독한가 몰라. 정신을 못 차리겠어. 뭐? 누가 들으면 평상시엔 네가 정신 차리고 다니는 줄 알겠다. 약은? 약보다는 나 그거 먹으면 감기 딱 떨어질 것 같은데. 에이, 내 팔자야.
술 마시고 다니다 감기 든 여동생한테 라면이나 끓여다 바치고 동네 사람들 누가 내 답답한 속 좀 풀어주소. 아, 냄새 끝내주고. 콧구멍은 뚫렸나 보네. 근데 뭔가 부족한데? 라면도 끓여줬으면 됐지 또 뭐. 좀 싱거운데? 물도 적당히 맞췄구만. 싱겁긴 뭐가 싱겁냐? 아니야, 진짜 싱거워. 완전 맹물이야, 맹물. 참을인. 잠깐만. 안 되겠다. 그냥 확 갖다 버려. 이게 뭐야? 너 정신 나갔냐? 소금인데 왜? 야, 라면 갖고 김장하냐? 배추 절이는 것도 아니고 라면에 소금을 왜 쳐? 얘가 정말 어떻게 됐나 봐. 이제 간이 좀 맞네. 아니, 가뜩이나 라면도 짠데 넌 짜게 먹는 습관 좀 고쳐야 해. 간은 언제나 짭짤하게 자극적인 음식을 즐겨 먹는다. 패스트푸드를 즐겨 먹고 연일 계속되는 술자리에 짜고 뜨거운 자극적인 음식까지 위장 건강을 해치는 생활 습관들 과연 괜찮을까? 네, 화면을 보니까 마치 제 생활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서 가슴이 뜨끔합니다. 원장님, 한국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좀 짭짤한 거 좀 좋아하는 편인데요, 저도요. 예. 이런 것들이 사실 위 건강에는 좀 안 좋다고 그러는데 왜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간이 잘 된 음식이 맛있죠, 아주. 그 심지어는 약간 짭짤하면 입맛이 돈다는 분들 많고 대부분 사람들이 규정 이상의 그 소금을 섭취합니다. 그러나 위 건강에는 좋지 않습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은 이 고농도의 소금이 그 위점막에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위염을 일으키게 되고 또한 여기에 각종 아질산염인데 이것이 위암인자가 역할을 합니다. 네. 따라서 위 건강을 생각하신다면은 과잉의 소금을 피하시고 또한 그 염장식품, 소금에 절인 우리가 장아찌라든지 베이컨, 햄, 우리가 젓갈류 이런 거는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덧붙여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면 영국에서 우리가 위암 환자 7명 중 1명을 소금의 가이드라인을 지킨 사람에 대해서 위암 발생이 많이 줄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 원장님, 우리 한국인들에서 성인에서 하루의 염분 섭취량은 어느 정도가 적절합니까? 대개 그 작은 스푼 하나 정도 한 하루에 6g 정도를 추천하고 있는데요. 일반 사람들 우리나라는 6 내지 9g 이상을 섭취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 이상의 소금이 하루에 들어가게 되면은 혈관 내 혈액 볼륨이 증가되기 때문에 혈관 및 심혈관에 큰 부담을 일으키고 뇌질환 또는 위암 같은 것도 일으키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짠 게 드신 게 좋고 네. 너무 싱거우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너무 싱거워서 문제가 된 건 없습니다. 아. 너무 짠 게 문제가 되니까 네.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게 중요하겠죠. 네, 저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짠 음식도 짠 음식이지만 매운 음식을 참 많이 즐기잖아요. 이 매운 음식을 먹었을 때 가끔 속이 쓰리고 아릴 때가 있는데 그렇죠. 혹시 매운 음식이 위 궤양이나 위염을 유발할 수도 있을까요? 스트레스를 날리고 그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각 우리 지방 특색에 따라서 우리 남부에 계신 분들은 뭐 얼얼하게 드셔야 드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맞는 말씀인데요. 그렇지만 매운맛의 원인은 우리가 고추인 경우에는 캡사이신이라는 게 있고 그 마늘에는 엘라이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들어가더라도 이틀이면 다 배설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요. 오히려 이 캡사이신은 염증을 없애주고 그다음에 엘리신은 살균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성위염 환자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만성위염의 환자라면 이미 손상되어 있는 위점막에 이런 자극적인 음식이 들어간 경우에는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식사 시간을 불규칙하게 하고 또 먹는 음식도 좀 햄버거 뭐 이런 것들 드시는 거 제가 먹고 그러거든요. 사실 라면이나 이런 것도 네. 사실 문헌에 보면은 위장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 걸로 되어 있는데 네. 어떻게 그런 분들에게 좀 경각심을 한번 심어주시죠. 예, 신세들이 요즘 많은 피자, 햄버거 많이 먹죠. 네. 근데 미국에서는 오히려 이제 정크푸드 또는 싸구려 정식이라고 많이 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지방이 가장 많은 게 삼겹살 아닙니까?
20%, 25%밖에 지방이 안 됩니다만 우리 햄버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76칼로리 중에서 40% 이상이 지방입니다. 반이죠. 그리고 또 좋아하시는 그 스파게티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35%. 어느 것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삼겹살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반적으로 신세들은 잘 드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삼겹살을 몇 번 먹는 거가 같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러한 10대들의 위험 발생률이 높은 것이 그 불규칙한 식습관과 습관, 그리고 정크푸드, 패스트푸드 네. 이런 거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 계속 이런 것을 갖다가 규칙적이 아니게 식습관을 들이게 되면 위산이 갑자기 분비되기 때문에 위점막의 손상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피하시는 게 좋겠죠. 네. 네. 또 보통 음주는 간에 무리를 줄 뿐이지 위장 건강과는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떤가요? 술은 주성분이 알코올이죠. 네. 그래서 알코올은 우리가 들어가면 간에서 대사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탄산과 우리가 수분으로 배출이 됩니다. 따라서 간이 하루에 알코올을 처리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술 드신 분 그 한계 모르고 드시죠. 다시 네. 말해서 과잉의 알코올은 간독이 됩니다. 이것이 만성적으로 오래 노출이 되게 되면 오히려 알코올성 간경화나 알코올성 간염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이것이 제한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한 술을 먹게 되면 먼저 위점막을 통과하기 때문에 과잉의 알코올은 위점막에 손상을 줍니다. 그래서 흡수 장애를 와서 설사를 한다든지 복통을 일으키고 너무 많은 과잉의 알코올이 단시간 내에 들어가게 되면 췌장염증에서 급성 췌장염에서 허리가 아픈다든지 설사를 한다든지 지독히 쥐어짠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췌장염을 일으키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고혈압이나 부정맥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알코올 자체가 보통 그람당 7칼로리의 높은 열량을 내는데 네. 알코올 중독자는 이걸 먹어도 배고픈 줄 모릅니다. 그리고 따라서 식사를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알코올이 내는 알코올은 영양분이 되지 않고 날아가 버린 소위 MT 칼로리입니다. 그러니까 속빈 강정이죠. 네. 그래서 이 알코올은 오히려 소장에서 비타민의 흡수를 억제하고 간에서 비타민이 저장되는 걸 또 방지합니다. 여러모로 나쁘죠. 그래서 음식을 먹지 않고 독주만 마셔야 된다면 결국은 영양결핍 상태를 초래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봅니다. 네, 지나친 음주는 간을 망가뜨리는 것은 기본이고 위점막에도 자극을 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위장관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 습관 그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우선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는 과도한 음주, 또 불규칙한 습관, 회식에 따른 짠 음식의 과도한 섭취 같은 것을 조심해야 되고요. 일단 여성분 중에는 특히 다이어트를 한다 해서 극심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도 간의 영양 결핍을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세 끼 식사를 꼬박꼬박 드시면서 밸런스가 맞는 영양분을 섭취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야식, 과식에 특히 우리가 주무시기 1시간 전에는 가능하면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흡연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언급해 주신 것들이 비단 위장 질환뿐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철저히 피해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위험과 위암에 대한 시민들의 알쏭달쏭한 궁금증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하나씩 해결해 볼까요? 제가 위염 때문에 고생을 했었는데요. 속이 아플 때 죽을 먹고 2, 3일 동안 푹 쉬면 좀 나아지더라고요. 위염은 저절로 낫기도 하는 병인가요? 일단 통증과 증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회복이 된 걸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네. 일반적인 위염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으나 대증요법, 하루나 이틀 굶거나 또는 죽 같은 부드러운 음식을 드신다든지 또는 식이요법으로 대부분 치유됩니다. 그렇지만 위염의 원인이 분명한 경우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관절염이나 감기 때문에 항염제를 드시죠. 이게 대표적인 게 우리가 NSAID라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가 있습니다. 또는 항생제의 장기 복용, 흡연, 알코올 수치 이 같은 것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통증과 증상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위점막이 원래대로 재생될 때까지는 일정한 기간을 요구됩니다. 따라서 위장의 고유 기능인 소화가 흡수가 리커버리 될 때까지는 기본적인 시간은 필요하기 때문에 증상이 없어졌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이 증상이 나아졌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통증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만나보시죠. 제가 헬리코박터균을 치료하는 유산균 음료를 마시고 있는데요. 문득 드는 생각이 정말 없애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정말 헬리코박터균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네, 어떤 사람은 음료만으로 헬리코박터균을 없앨 거라며 꾸준히 복용하고도 있는데요. 원장님, 이게 가능할까요? 그 동물 실험에서 보면 요구르트를 섭취한 쥐에서는 헬리코박터가 발견되지 않았고, 배양 실험에서는 요구르트를 먹었더니 그 안에 있는 그 유산균이 헬리코박터를 죽였다는 보고도 있는데, 인체에서는 일치된 논문이 나온 게 없습니다. 네. 따라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 유산균이 헬리코박터를 죽인다고 인체에서는 결정되어 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네, 음료로 병을 고칠 수 있다면 전문의는 왜 있겠습니까? 전문적인 치료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문 보이시죠. 이염을 오래 하려면 이암으로 진행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이염이 좀 있거든요. 불안해서 그러는데 그게 진짜 사실인가요? 네, 저는 주변에서 위암의 전 단계가 위험이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네. 사실인가요? 위험이 위암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만 헬리코박터균이 감염되어 있는 환자에서 우리가 조직 검사했더니 위축성 위염, 그러니까 위점막이 위축됐다. 그런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2배에서 4배 정도 위암의 확률이 있고, 또 이 중에서 장상피 화상, 즉 위에는 위세포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현미를 봤더니 장상피처럼 변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서 약 10.9배의 높은 위암 발생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위축성 위염이 되는 경우에는 위점막이 위축되기 때문에 위산이 적게 나와서 저위산증에 걸리는데, 이러된 세균이 증식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식품 속에 있는 질산염과 아민이 발암성인 니트로사민을 형성하기 때문에 위암의 발생이 높아지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양성위궤양과 악성위궤양을 보는데, 암은 악성위궤양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양성위궤양과 악성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데서 사람들이 궤양에서 암이 생기는데 양성위궤양에서 암은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성위궤양이나 위염에서는 위암이 생기지 않습니다. 네, 위장질환에 대한 궁금증 함께 풀어봤습니다. 촌스러워서 좋다. 2014년 현재 대한민국은 복고 아류 중. 사람들의 추억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복고는 영화와 드라마는 기본. 거기에 패션과 음악, 여행까지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2014년 끝나지 않은 복고 열풍 속으로 지금 바로 떠나보자. 라이프 앤 쇼 2014년 돌아온 복고 열풍.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맛볼 것이다. 상상 그 이상의 별미를 찾아라. 흔하디 흔한 맛집은 이제 그만. 신기하기도 하고 연기 안 나는 게 좋죠. 이색 맛집? 상상 불가 단재미로 가득한 펀한 맛집이 온다. 재미만 챙겼다고 생각하면 오산, 맛까지 덤으로 얹었다. 지금부터 미스 코리아가 준비한 이색 맛집으로 떠나볼까나? 미스 코리아 펀한 맛집을 찾았다. 여기를 이 탐사 장비를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소위 말하는 좋은 묘, 명당과 그 명당의 구성과는 어떤 상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한국인이라면 원장님, 위암에 대한 공포증을 누구나 다 느끼고 있는데요. 네. 위암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그 발병률이라고 하는데, 네. 정말 그 발병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위암은 우리나라에 제일 많죠. 매년 2만 5천 명에서 2만 8천 명 정도 신규 환자가 생기는데, 우리보다 그 6배 인구가 많은 미국에서는 매년 2만 2천 명. 인구 대비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거에 속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중앙암등록본부에서 2011년도에 우리가 보고한 바에 의하면 남자는 19.4%가 위암이 단연 1위인데 여성은 9.5%로 4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남녀 토탈을 해서는 위암이 단연 1위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는 따라서 제일 메이저암이죠. 네. 네, 위암은 우연히 발견하거나 혹은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위암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 있을까요? 네. 특이한 거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초기 증상 무증상입니다. 암이 왜 무섭냐? 아프지 않아서 무서워요. 아프지 않다는 거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외에 초기에는 이게 복부 불쾌감이나 소화불량 정도가 있고 잦은 트림이나 이유 없는 식욕 감퇴 같은 거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진행되면서 원인 모르는 체중 감소가 일어났을 때는 반드시 위암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진행성 위암이 돼가지고 나중에 궤양이 돼서 출혈이 되면은 토요를 하고 토요를 따서 우리가 창백해지고 빈맥 또는 저혈압에 쇼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암이 이제 위에서 다른 데로 변한 전이성 암인 경우에는 우리가 그 서해부 우리가 사타구니 주위에서 밤톨만한 임파절이 만져진다든지 또는 좌측 쇄골 쪽 위쪽에 우리가 밤톨만한 임파선이 만져지는 우리가 위류 노드 같은 게 있습니다. 네. 또한 우리가 간으로 전이 되는 경우는 오른쪽 갈비뼈 아래쪽이 아프는 우상복부 동통이 있을 수 있죠. 이 암이 진행된 정도에 따라서 치료 후에 생존율도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예.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기 위암과 진행암으로 나누는데 조직학적으로 조기 위암은 점막과 점막 하층 그리고 그 이상 근육층 이상을 뚫고 나가는 것을 진행 위암이라고 합니다. 조기 위암은 일반적으로 점막에는 우리가 혈관과 그 임파관이 없습니다. 즉 관상이 없기 때문에 암세포가 퍼질 수 있는 구조가 없죠. 따라서 암이 점막 내에만 있다면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5년 생존율이라는데 5년 생존이 95% 발견만 되면 다 치료됩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스테이지 4의 진행 위암, 위 장막까지 위를 다 뚫고 지나고 그 주위에 있는 임파절까지 먹는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10%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기 진료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떤 질환이든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위암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닌데요. 특히나 젊은 사람들은 전이가 되기 전에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정기 검진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위염과 위암을 해결하기 위해선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진단법과 치료법을 화면으로 담아봤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한국인의 속을 괴롭히는 대표 질환 위염, 위암. 위는 음식을 소화시키는 중요 기관이지만 대한민국 성인 9명 중 1명은 위장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는데 더욱 위험한 것은 젊은 층의 위장 질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짠 음식 위주의 식단과 불규칙한 식사 습관 그리고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짠 음식을 즐기는 우리나라 사람은 만성적인 위장 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복통, 속쓰림으로 밤잠까지 설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위장 질환은 치료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재발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초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상복부의 통증과 불쾌감이 느껴질 때 가장 먼저 시행하는 복부 초음파 검사는 위의 구조와 국소 병변을 확인할 수 있고 통증이나 위험성이 없어 고령자나 타질환자들도 간단히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병변의 위치와 크기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위내시경은 위염뿐만 아니라 위암 유무와 병기를 확인하는 데 유용하다. 검사상 나타나는 징후를 통해 급성 위염과 만성 위염을 분류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위내시경 검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이 있다는데 보통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지나면 위가 완전히 비워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안 드시는 것만으로도 위 내시경은 충분히 준비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밤 사이에 보통 8시간 이상의 금식 시간을 갖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검사를 통해 염증이나 출혈이 눈에 띄면 조직 검사를 통해 증상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다. 겸자를 이용해 조직을 떼어낸 후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방법으로 정확도가 약 95% 정도에 이른다. 내시경 검사가 불가능한 환자는 위장 조영술을 시행하는데 위와 십이지장의 모양 및 병변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로 약 20분 정도가 소요된다. 복부 CT는 암의 진행 속도와 타격원의 전이 여부를 확인하고 림프절 전이 여부도 함께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암세포가 간으로 전이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MRI 검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았다면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점막에 국한된 조기 위암의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 않고 내시경적으로 이제 병변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의 위암인 경우에는 로봇이나 복강경을 통한 그 수술로서 병변을 제거할 수가 있고, 더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개복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기 이상의 위암의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로서도 재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 후 보조적 항암요법이 필요합니다. 암세포가 점막에만 국한돼 있고 주변 장기로의 전이가 없는 초기 위암은 내시경을 이용한 내시경 점막 절제술과 박리술로 치료가 가능하다. 수술 후 상처가 없으며 회복 시간이 짧고 위를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위암 절제술은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법인데, 암이 발생한 부위를 포함해 암이 확산되거나 전이될 수 있는 모든 통로와 영역을 가능한 모두 제거하기 때문에 수술 후 위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위는 기본적으로 음식을 부수는 역할을 하는 장기인데, 그것을 많이 절단한 경우에는 그런 기능들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고, 몸무게도 수술 후에는 일시적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의 그런 부수는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오래오래 이빨로 부숴서 섭취하는 방법이 좋겠고요. 식사 시간은 길게, 그리고 식사 횟수는 많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술과 함께 병행해서 치료하는 방사선 치료는 고에너지의 방사선을 이용해 암세포를 파괴하고 세포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치료 방법이다. 주변 장기로 전이가 심해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수술 후 재발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항암 치료를 시행한다. 암의 진행을 늦춰 생명을 연장하고 통증을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부작용이 따르기도 한다. 항암제는 암세포를 죽이는 독한 약제이기 때문에 정상세포도 같이 죽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암 치료를 하는 도중에는 구역이나 구토 등의 증상이 가장 흔히 발병할 수 있고요. 영양 상태가 좀 나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신 상태가 약해지게 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양 상태를 좋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힘드시겠지만 식사를 이제 골고루 잘 섭취하여 좋은 영양 상태 그리고 면역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다양한 치료의 가능성이 있고 완치 또한 가능한 위암.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소중한 위 건강히 지키자. 네, 원장님, 위장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뭐 약을 먹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장복을 하게 되면 네. 그 자체가 위에 또 문제를 일으키지 않나 걱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는? 네, 맞습니다. 아무리 비싼 약이라도 거의 100% 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살라고 먹는 밥이나 물도 많이 먹으면 토사가 나니까 설사하지 않습니까?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그 헤리코박터균의 제근요법은 2개의 고급 항생제와 하나의 PPI,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인데 위산 억제제입니다. 이것 자체도 아무리 비싸더라도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캐로아스로마이신 같은 경우는 심부정맥이나 간 신독성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목사실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레르기, 신경독성 또는 위막성 대장염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넥슘 같은 고급 PPI 제제 같은 것도 백혈구가 떨어진다든지 남자도 유방이 여자처럼 되어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장기능 항진제인 가나톤 같은 경우도 오히려 변비를 유발할 수 있고요. 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다는 소화제조차도 우리가 구토 발진 같은 게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은 우리가 효능을 보고 먹는 거지 우리가 그 부작용은 누구나 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부작용은 1 내지 3% 정도 드물게 나타나기 때문에 큰 걱정하실 필요 없고 미리 치료하기 전에 의사 선생님과 많이 상의하신다면 그렇게 임상적으로 큰 문제는 되지 않다고 보습니다. 네. 이 위장 질환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서 위 내시경 검사를 권장을 하잖아요. 이 위 내시경 검진의 중요성에 대해서 짚어주시고 또 얼마 만에 한 번씩 검진을 받는 게 좋을지 검진 주기까지도 함께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서양에는 대장 질환이 많고요.
우리나라에는 아까 위장 질환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대개 일반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50세 이전에는 2년에 한 번 정도, 네. 그 이상 50세를 넘으셨거나 또는 우리가 위장 질환의 과거력 또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 또는 위장 수술을 받고 나서 관련 증상이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을 통상적으로 권유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느낄 때 공복시나 식후에 통증이 가시지 않는다든지 또는 과식 후 대변이 흑색변, 우리 흑색변이라는 것은 변을 보는데 그냥 시커멓다는 얘기입니다. 네. 일반적인 변이 노란데 피하고 섞여지면 어두워지고요. 피가 많은 양이 뭐냐면 시커매집니다. 그래서 어두워지는 정도를 보고 대강 그 출혈의 양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혈변, 변에 그냥 새파랗게 묻은 건 누구나 다 진단할 수 있고요. 또 그다음에 갑자기 신트림이 나거나 식은땀이 나면서 빈맥, 맥이 빨라지고 혈압이 떨어지는 건 현재 출혈이 되고 있다는 증거죠. 네. 이때는 즉시 내시경을 해주시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 주변에 보면 위 내시경하고 나서 용종이 있다고 그러는데 네. 그런 경우에 용종을 다 제거해야 됩니까? 과거에는 양성 용종에는 이제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최근에 과형성성 용종이라서 양성 용종입니다. 근데 암이 간혹 발견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1cm 이상은 좀 크다고 하는데요. 1cm 이상이 되는 과형성성 용종은 양성이라도 우리가 1.5 내지 3%의 악성 변화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거해 주시는 거 좋고 네. 그 다음에 2cm 이상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거해 주시되 그 주위에 함몰이나 궤양 또는 과립상이 있는 경우에는 국소적인 암성 변화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추적전 검사를 권합니다. 그리고 선정인 경우에는 조직검사상 우리가 중등도 이상의 이형성증이니까 세포가 찌그러졌단 말이죠. 암도 아니지만 정상도 아니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반드시 내시경 절제술로 제거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원장님, 이 네. 수면 내시경을 하면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네.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일반 내시경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수면 내시경과 기억력 네. 관계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면 내시경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미다졸람이라는 약인데요. 네. 이것은 우리가 내시경 한 상태 자체를 30분 전 기억을 못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쇼텀 메모리 로스인데 단기 기억 장애입니다. 네. 따라서 이 내시경하기 전에 거를 모른다는 얘기지 내시경 후에는 기억력에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안심하고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 위암은 정기 검진을 통해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환인데요. 바쁘고 귀찮다며 검진을 미루는 사이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어떤 정보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짜고 맵고 얼큰하고 우리의 위를 위협하는 자극적인 음식들. 위암으로부터 속을 보호하기 위해 토마토가 나섰다. 맛있는 토마토를 활용한 건강한 요리 만들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좋은 음식을 먹는 일은 그 어떤 보약을 먹는 것보다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그 음식이 맛도 좋다면 금상첨화일 텐데요. 오늘은 건강에도 좋고 위험 예방에도 좋은 토마토 요리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토마토 스프에 들어갈 재료들을 먼저 살펴볼까요? 빨갛게 잘 익은 토마토와 올리브유만 있으면 준비 완료! 먼저 토마토를 끓는 물에 살짝 데쳐줍니다. 자연스럽게 토마토 껍질이 벗겨지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벗겨지지 않은 부분은 손으로 직접 손질해주세요. 껍질은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제거해주는 것이랍니다.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냄비에 올리브유를 조금 두르고 바닥에 골고루 퍼뜨려주세요. 이제 주인공인 토마토 투하. 토마토 자체의 수분이 잘 빠져나오도록 약한 불에서 약 3분 동안 그대로 놔둡니다. 어느 정도 익은 토마토를 주걱으로 살살 으깨주세요. 이렇게 간단한 레시피로 맛있는 토마토 스프가 완성됐습니다. 기호에 따라 파슬리나 말린 빵을 함께 곁들이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답니다. 이번에는 에피타이저로 사랑받는 토마토 샐러드를 만들어 볼게요. 시장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싱싱한 채소들을 준비해 주세요.
토마토는 완전히 익기 직전. 조금 딱딱한 정도가 좋은데요. 완숙보다 살짝 덜 익으면 토마토 속이 손실 없이 잘 잘라지기 때문이죠. 채소들과 토마토는 기호에 따라 먹기 편한 크기로 적당히 썰어줍니다. 양상추, 치커리, 라디치오와 로메인은 샐러드 접시 중앙에 담고 반숙 토마토는 주위에 빙 둘러서 담아주세요. 샐러드 위에 맛있는 드레싱을 듬뿍 올려주면 이번에도 간단하게 완성! 토마토의 상큼함과 채소의 아삭함이 만나 건강과 맛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죠? 쉽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토마토 요리들. 자극적인 음식 대신 오늘은 토마토 스프와 샐러드로 건강한 식단을 만들어 보세요. 서양에는 토마토가 익어갈수록 의사의 얼굴이 어두워진다 라는 말이 있을 만큼 토마토는 건강에 좋은 식품인데요. 위장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드시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속이 불편할 때 어떤 분들은 야 굶어라 하는 분들이 있고 아니다 그래도 조금은 먹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어느 말이 옳습니까? 일반적으로 위장관 기능이 저하되거나 구토에 의해서 전해질의 로스나 혈압의 변화까지를 가져올 수 있는 위중한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스된 만큼 우리가 체액이나 전해질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당뇨병과 같이 성인 질환이 있는 원인 질환은 반드시 그것부터 치료를 해 주셔야 되고 그 후유증으로서 우리가 변비나 또는 장 기능 저하, 복부 팽만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기저질환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치료를 한 다음에 다시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액상 다이어트, 그러니까 리퀴드에서부터 소프트, 그다음 솔리드, 우리의 고형식까지 점차적인 식사를 갖다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또 양배추와 브로콜리를 위장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꼽는데요. 그렇죠? 예. 어떤 분은 생으로 먹는 게 좋다, 네. 어떤 분은 익혀서 먹는 게 좋다. 의견이 참 분분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섭취하는 게 더 도움이 될까요? 다 좋으신데요. 우리 먼저 양배추에는 비타민 K라는 게 있어갖고 우리가 점막 출혈 같은 것을 방지해주기 때문에 그 점막 재생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섬유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볼륨을 익혀서 변비, 설사나 과민성 대장염에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더더구나 양배추는 우리가 칼로리가 31칼로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우리가 포만감을 느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매우 좋은 효과를 보여주죠. 네. 그리고 또한 비타민 C 같은 것은 상피세포를 재생되기 때문에 손상된 위점막이나 장점막을 빨리 리커버리 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브로콜리도 우리가 베타캐로틴이나 비타민 A 같은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피부 노화 속도도 우리가 늦춰줍니다. 그리고 셀루민이라는 성분이 있어가지고 각종 암 예방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한 5분 정도 살짝 데치는 것 아니 물에 담가서 드시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전자레인지에 끓이거나 데우는 경우에는 유용한 우리가 그 엔자임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 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꼭 생활 수칙이 있다면 베스트 5 있다면 짚어주시겠습니까? 먼저 규칙적인 식사를 하셔라 말씀드리고 취침 전에는 과식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 많습니다만 그거 좀 피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정기적으로 잘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진 경과를 정기적으로 꼭 하셔서 주치의와 상의를 하시고 우리나라에는 위암이 많기 때문에 정기적인 위내시경이 필수라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5가지만 잘 지켜도 우리의 속을 편안하게 다스릴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지키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오늘 위염과 위암의 원인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 소화기내과 전문의 오수혁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먹는 즐거움이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큰데요. 하지만 음식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다면 먹는 행위는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동안 위장 관리에 소홀하지 않으셨나요? 영양소를 흡수하는 위장이 편안해야 먹는 즐거움도 느낄 수가 있고 우리 몸 전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